이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자료나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명목 기준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수준을 높이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한 현재까지 정부가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게 되면 어,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적은 돈으로 주택을 여러 개를 사고 그곳에 담보 잡아서 이제 또 새로운 주택을 매매를 하는 그러한 다주택자들이 드디어 정부의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심지어 이제 버티다 못해 전세 자금 받아놓은 거를 갖고 해외로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까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부동산 규제가 드디어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저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파산을 맞이한 다주택자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가 않아요. 일부에 지나지가 않고 주요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부동산 투자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로 유동성이 감소되는 시절 이와 같이 해외로 부동산 투자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 해외 부동산 국내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었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일삼던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자금력이 풍부한 부동산 투자 자본은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또 여기서 언론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나쁜 놈들이 외국으로 나가네. 그러나 이 자본주의, 특히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국가 이제 두 군데 중에 이제 중국도 이와 같이 자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가 되게 되면 자국에 있던 국내에 있던 부동산 투자 자본은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한 투자 자본 중에 부동산 투자 자본이 해외로 이제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국내 이제 증권사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2011년 10조 미만의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2018년 10월 기준으로는 이제 40조 원에 가까운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를 나타나게 됐고 증권사들이 주로 이제 투자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가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즉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시아에 구분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 절대 금액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투자 기금도 IMF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오듯이 2013년 내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세계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호경기는 2008년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와는 다르게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열되게 짧은 기간에 크게 상승하게 되면 적절한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수요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공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은
수도와 수도 인접한 도시들에서만 부동산 호경기가 더 강화되는 이러한 차별화된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중 금융 및 부동산 비율은 2011년도에 13%에 이제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37%로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주요한 이제 부동산 투자 자본들은 해외 국가 중에 이제 베트남을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의 호찌민의 이제 고급 주택 구매자의 국적을 보게 되면 중국 다음으로 해외 투자 자본으로는 한국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2018년 말에 대한민국 건설업부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3%의 침체를 나타내던 그런 시기에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이 망해가는 게 아니라 주요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 국내 부동산 투자 자본은 해외로 눈을 돌렸고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주요한 기관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다르게 주요한 국가들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업부 GDP가 2018년 말에 약 8.4%의 이제 침체를 나타내게 됐고, 대한민국 건설업부 GDP가 이와 같은 깊은 침체를 나타내게 됐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 GDP로 꺾이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 규제 수준을 높여서 2019년 2분기에 금융권에 이제 DSR 적용을 했고요. 즉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제2금융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DSR 적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언급되는 게 이제 1주택 양도세 강화, 또는 지금 부동산 너네 아파트 가격 들썩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할 거야 같은 규제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국내 부동산 투자 자본의 한반도 엑소더스 현상이 2019년 이후에도 더욱 투자 규모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를 견인하는 두 가지 이제 황소 중에 첫 번째 황소가, 가장 큰 황소가 땅에 관련된 부동산 경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본이 한반도를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강화될 조건에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 설비 투자 경기예요. 땅 위에다 뭔가를 짓는 이 설비 투자 자본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주 주말에 굉장히 이제 감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이전부터 이제 계획되지 않았었던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남북미 판문점에서 이제 정상들의 조우가 진행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상들이,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의 이제 북한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굉장히 이제 국민으로서 보기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분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했죠. 분명히 한국에 방문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 가서 이 북한의 정상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한 기업들의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대통령이 와서 이름이 간담회지, 간담회를 누구누구 와라 이제 지명을 했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주요한 이제 기업들의 총수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근에 미국의 막대한 이제 설비 투자를 계획한 이제 신동빈 회장을 이제 트럼프가 거명을 하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제 치켜 세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총수들에게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온 것은 남북미 정상 조우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한국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또 말이 되는데 왜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현상이 진행되고 있냐면